네, 질문이 추가적으로 들어와 있는 것을 제가 읽고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기회감염은 약을 잘 먹어도 면역 수치가 낮으면 다 생기는지요? 사진들 보니까 더 겁이 납니다. 모두에게 기회감염이 생기는 것일까요? 전문가들은 강조를 하고 또 해야 되는데 모두에게 기회감염이 생기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다. 면역세포가 회복되어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기회감염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또 그렇고요. 그런데 새로운 질문은 제가 보기에는 약을 잘 먹어도 면역 수치가 낮은 사람들이 있죠. 약을 잘 먹어도 면역 수치가 낮은 사람들은 처음 치료할 때 면역 기능이 많이 이렇게 파괴된 상태에서 치료를 시작하는 분들은 바이러스는 억제되는데 면역세포가 200개 또는 200개도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면역치료가 잘 안 되는 사람, 바이러스가 잘 억제됨에도 불구하고 면역세포가 잘 안 올라오는 사람에 있어서 올라오는 사람과 비교해서 감염이 얼마가 더 생긴다 이런 자료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은 면역세포가 낮더라도 바이러스가 억제되면 그 CD4 숫자와 별 관계없이 대부분의 기회감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약을 잘 먹어서 바이러스가 억제되는 상태의 낮은 면역세포가 되는 사람은 치료하지 않아서 낮은 면역세포와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약을 잘 먹어서 바이러스가 억제되면 면역세포가 회복하면 제일 좋고 면역세포가 충분히 회복하지 못하거나 한 200, 300에 머물더라도 대부분의 기회감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 제가 보겠습니다. 콘돔을 사용해도 매독에 걸린다는데 매독 감염률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매독 때 콘돔이 중요한 방법이고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돔을 사용해도 매독에 걸린다. 콘돔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매독에 걸리는 게 뭐 연구를 통해서 얼마다 이런 거는 제가 거의 본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말하면 아까 그림에서 보셨다시피 귀두부라든지 또는 뭐 입구 이런 데 많잖아요. 그래서 그 부위가 쌓여지는 게 콘돔이죠. 그런데 그 궤양이 뭐 성기의 바닥 쪽이다. 궤양이 그러니까 성기의 다 이렇게 아래쪽 그러니까 뿌리 쪽이다 라고 하면 열려있는 부분이 콘돔으로 다 덮여지지는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성기에 콘돔으로 덮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 쪽에 궤양이 있는 사람과 만난다든지 그럴 때는 위험이 조금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콘돔은 고무잖아요. 고무. 그래서 뭐 이렇게 균이 거기를 통과할 수는 없고 또 콘돔을 쓸 때 임신도 되는 거는 잘 못 쓰기 때문이죠. 매독이나 성병에 아주 중요한 방법이 유효한데 주의해야 되는 것은 제대로 쓰는 것이 중요하고 뭐 제대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성교육이 많죠. 뭐 찢어지지 않도록 앞에 뭐 정액 바지를 뭐 그 공간을 만든다든지 이런 거 들어보셨지 싶은데 벗겨지지 않고 찢어지지 않고 제때 쓰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답은 대부분은 감염을 막을 수 있는데 일부 이 병의 위치가 콘돔으로 가려지지 않는 부분 정도가 약간의 위험이 있다고 생각해서 콘돔을 아까 말씀드린 게 상대방의 감염 가능성, 상대방이 병이 있는가 없는가, 그 다음에 콘돔 이렇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3번 아이리스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굉장히 아이리스는 영어로는 Immune Reconstitutional Inflammatory Syndrome, 우리 말로는 이렇게 면역 회복 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이리스는 그 기회감염들이 치료를 할 때 면역 바이러스를 잡는 약을 치료를 하고 기회감염을 치료를 할 때 바이러스에 의해서 면역이 회복되면서 기회감염이 악화되는, 예를 들면 제일 대표적인 게 결핵입니다. 그래서 결핵의 아이리스를 피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강의 때도 결핵을 먼저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얼마만큼 이렇게 조절된 다음에 아이리스를 피하기 위해서 HIV 약을 치료를 하는 것을 이야기 드렸는데, 결핵이 대표적이고 그 외에도 아이리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감염이 있고 아이리스가 우려되면은 기회감염을 치료해서 좀 조절되면은 HIV 감염을 치료하고, 큰 문제가 없는 기회감염들은 동시에 치료합니다. 발견됐는데 성병도 있고 또는 기회감염도 있고 HIV도 있다. 그럼 HIV와 기회감염 이런 것들을 아이리스를 겁을 내서 이렇게 뒤로 치료를 넘기는 건 아니고, 결핵이 심하다든지 포자충 폐렴이라든지 또는 진행성 회백수염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조금 간격을 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리스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에 대한 대답은, 아이리스는 면역이 항바이러스제에서 회복하면서 더 열심히 싸우면서 그 원래 병을 나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 병을 치료하면서 스테로이드라는 걸 쓰기도 하거든요. 그런 걸 조절하면 의사와 전문가와 같이 하면 충분히 넘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아이리스라는 거에 대해서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거 보니까 많이 공부를 하신 분 같습니다. 해결을 할 수 있다. 그 의사는 전략적으로 아이리스를 회피하면서 치료를 시도한다. 이렇게 요약 드립니다. 다음 보시면, 성병도 에이즈처럼 완치가 안 되는 것이 있나요? 완치가 안 된다기보다는 에이즈는 전신적인 질환을 일으키는데 성병은 그 매독이 전신적인 질환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아까 심장에도 가고 뇌에도 가고 뼈에도 가고 선천성도 있고 이래서 중세부터 18세기, 19세기까지 창궐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다가 페니실린이 나오고 난 다음에 좋아졌다고 했는데, 그 세균들은 완치가 잘 됩니다. 완치가 안 된다고 하는 거에 가까운 거는 곤지름이 끈질기죠. 그러나 곤지름이 온몸을 퍼지진 않잖아요, 대부분. 또 그 항문 헤르페스도 끈질기죠. 치료를 하면 또 발병하고 또 발병하고 하는데 온몸을 다 잡아먹는다든지 이런 일은 거의 없거든요. 완치가 안 된다라는 측면에서 비슷한 말은, 재발이 흔한 곤지름과 항문 헤르페스가 만성적이지만, 그러나 HIV와 달리 전신을 문제를 일으키거나 사망을 끌고 오거나 그렇지는 않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요즘 예방법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약을 미리미리 먹으면 기회감염도 예방이 되는 건가요? 기회감염이라는 것은 환자에게 생기는 감염이잖아요. 그래서 예방이 되면 당연히 환자가 안 되고, 환자가 되지 않으면 기회감염도 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방법이 되면 당연히 기회감염은 예방이 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세요. 최근에 프랩에 대한 기사를 봤는데 파트너가 감염인 MSM에게도 처방되는지요? 요즘 프랩 노출 전 예방 또는 사전 예방에 대해서 트루바다, 흔히 파란색 약 이렇게 유명합니다. 이렇게 방법은 사건이 예측될 때 미리 먹는 방법과 매일 하루 하나씩 먹는 방법, 보통은 매일 하루 하나씩 먹는 방법을 권하죠. 영국도 그게 더 흔하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 트루바다라는 파란색 약의 보험 기준은 예방적으로 배우자, 관로, 사실혼 관계 포함, 관로 닫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MSM에게 보험 처방은 현재 되지는 않고 있는데, 그러면 일반 약으로 의사가 처방할 수 있느냐? 처방할 수 있는 일반 약으로는 다 있습니다. 그러나
뭐 30만 원, 50만 원씩 한 달에 이렇게 드는 것은 너무 무리가 되니까,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떨어져서, 요즘 뭐 저도 그렇고 프랩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게 보험 처방이 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너무 남용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전문가, 이걸 아는 사람이 보험 처방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된다. 그래야지 그냥 일반적인 교육과 빠른 진단과 치료를 넘어서서 한 단계 진보된 그 예방 방법이 된다라고 합니다. 6번의 질문은 현재로는 처방을 일반으로는 되지만 보험으로는 되지 않고 앞으로 그렇게 보험이 되도록 노력하는 게 현재의 과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세요. 날 채소 회를 먹으면 귀에 감염이 있다고 하던데 맞는 말인가요? 애완견이나 애완묘의 배설물도 위험한가요? 첫 번째, 이게 면역세포가 낮은 상태에서 진단받았을 때 날 것을 회피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면역세포가 회복된 500 이상이다. 그러면은 회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애완견은 사실 큰 문제가 없죠. 개, 회충 이런 것들이 있긴 있지만 드물고, 애완묘에 대해서는 면역이 회복된 상태면 애완견, 애완묘도 다 괜찮으니까 지금 바이러스가 조절되지 않는 상태, 면역이 200 이하 이런 경우가 아니면 얘들을 위험하다고 생각할 필요 없으십니다. 추가 마지막. 예. 약을 먹은 직후 3시간 정도 속이 바짝바짝 마른 느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약이 종류가 어떤 건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이게 얼마만큼 불편한가, 그리고 본인을 보시는 선생님하고, 이렇게 먹는 시간도 조절해보고, 바꿀 만큼 이게 불편한지를 상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요 약제의 종류가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라라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번에 여러 번 강조드린 것처럼 내성 문제라든지 부작용으로 못 먹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나를 보는 사람 또는 경험이 많은 사람과 이야기를 상의를 하면 해결책이 거의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참지 마시고 그 의사와 상의하면 위장약을 먹게 한다든지 또는 먹는 시간을 어디로 옮긴다든지 그래도 안 되면 우리 바꿔보자라든지 이렇게 하시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경청해 주셔서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